데이터 특성에 따른 분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그 용어들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질문을 주셔서라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들이 데이터 분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 사용될 용어들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처음에 범주형이라는 것 한번 볼게요. 카테고리칼이라고 나오는 이 범주형이라는 것은 고유한 값이나 범주의 수가 제한된 데이터다. 자, 여기서 제한됐다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 문자나 숫자 등으로 표현한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이제 숫자로 표현을 할 때 그 개수가 제한될 수도 있고 제한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한된 경우 몇 가지 경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범주형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학교에 대학교라고 한다면 학년이 있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숫자잖아요. 하지만 딱 4가지 종류밖에 없죠. 이런 경우에 저희가 학년을 숫자이면서 범주형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7번째 글자가 1, 2, 3, 4 이런 숫자잖아요. 근데 이게 성별을 뜻하는 거고 몇 가지 제한된 가지수만 사용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숫자이면서 범주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 같은 경우는 남자, 여자 이런 것들 또는 혈액형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범주형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없는 명목형과 순서가 존재하는 서열, 순위형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수치형, 뉴메릭이라고 나오는 경우는 숫자를 사용해서 표현된 데이터예요. 그리고 정수로 표현되는 이산형과 실수로 표현되는 연속형이 있죠. 이산형, 디스크리트라고 나오는 경우에는 셀 수 있고 특정 값과 값 사이에 다른 값이 존재하지 못하는 정수 데이터다. 자, 특정 값과 값 사이에 다른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꼭 기억하실 것이에요. 예를 들면 주사위 눈의 수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사이 값 없죠. 그리고 주사위 눈의 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치 중에서 이산형이면서 범주형에도 들어가는 거죠. 왜요? 범주의 수가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녀의 수, 사고 횟수, 제품의 개수 등 정수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산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형 중에서 이렇게 제한된 개수를 갖는 경우는 저희가 또 범주형이라고도 하죠. 자, 이산형이면서 종류가 제한된 경우는 범주형과 같은 의미를 갖고요. 예를 들면 주사위 눈의 수와 성별을 나타내는 숫자, 학년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고요. 이산형이면서 종류가 제한되지 않는 경우는 연속형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 나오는 사고 횟수, 제품의 개수, 판매량 같은 것. 사실 연속형이라는 것은 데이터 값과 값 사이에 무수히 많은 다른 값들이 존재하는 실수 데이터를 연속형이라고 해요.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 같은 것들이 있고, 여기 명목형하고 서열형 살펴보면서 등간과 비율 척도도 같이 살펴볼 텐데요. 키나 몸무게, 기온 같은 것들이 연속형 데이터죠. 키라고 했을 때 170, 171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170.5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몸무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연속형은 값과 값 사이에 무수히 다른 값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어려운 녀석이 누구냐면 이산형이에요.
왜 이산형이 어렵다 그러냐면 때에 따라서 범주형으로도 인지를 하고 또 연속형이라고도 인지를 하기 때문이죠.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수 데이터를 만났을 때 그 정수 데이터를 범주형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연속형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개수가 제한되어 있으면 범주형이고 개수가 한정없이 커지거나 작을 수 있는 형태라면 연속형으로 보셔서 분석의 그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데이터 특성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4가지 척도를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명목 척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측정 대상의 특성을 분류하거나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숫자로 바꾸어도 그 값이 크고 작음을 나타내지 않고 범주를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이나 혈액형, 출생지, 부서 같은 것은 숫자로 표현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누가 크다, 누가 작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죠. 성별 같은 경우에 저희 주민등록 번호에 보면 1, 2, 3, 4 이런 식으로 숫자로 표현이 되는데 이때 1과 3은 남자, 2와 4는 여자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지 그것이 누가 작다, 누가 크다 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음 서열척도, 순위척도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배속 또는 높고 낮음 등의 순위만 제공할 뿐 양적인 비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항목들 간에 서열이나 순위가 존재하죠. 예를 들자면 학점이나 메달, 만족도 등을 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양적인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게 금 하나와 은 몇 개가 동일할까?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금하고 은하고 가치를 따졌을 때 이 은하고 동하고의 가치를 따졌을 때 그것의 차이가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더 높다, 낮다라는 개념은 있지만 양적인 비교를 할 수 없다. 이유는 등간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수 비교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가 어떤 거 몇 개랑 동일한가 이런 식으로 평가를 못하죠. 다음 등간척도 또는 구간척도라고 하는 것은 순위를 부여하되 순위 사이의 간격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양적인 비교가 가능해요. 여기서 양적인 비교가 가능하다는 건 덧셈과 뺄셈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절대 0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누기나 곱하기 같은 것들은 하지 못하고요. 예를 들면 온도계 수치나 물가지수 같은 것들이 있고 저희가 0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0도는 절대 0점이라고 했을 때 없다라는 의미를 가져야만 절대 0점이라 그래요. 근데 0도는 실제 0도라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등간척도는 양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등간이라는 것이 같은 간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절대 0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곱하기나 나누기 등의 연산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절대 0점은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도의 0은 상대 0점으로 없음이 아니라 0상과 0하의 중간 지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비율 척도 같은 경우는 절대 0점이 존재해서 측정값 사이에 비율 계산이 가능한 척도입니다.
사측 연산이 가능하죠. 몸무게나 나이, 형제의 수, 직장까지의 거리 등 대부분의 것들이 비율 척도에 해당하는데요. 따라서 데이터의 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비율 척도입니다. 퀴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자료의 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볼까요? 1번, 범주형 데이터 중 항목들 간에 서열이나 순위가 존재하는 척도를 서열 척도라고 하죠. 서열 척도 또는 순서 척도, 순위 척도 이런 말로 불리고 있습니다. 2번, 구간 척도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0으로 정할 수 있는 척도이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0으로 정할 수 있는 척도는 비율 척도죠. 2번 틀려 있고요. 구간 척도는 절대 0점이라고 부르는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0이 없는 것이에요. 3번, 연속형 자료를 나타내는 척도로는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가 있죠. 여기서 등간 척도하고 구간 척도는 같은 단어입니다. 4번, 남녀, 혈액형 등은 대표적인 명목 척도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비율 척도는 절대 0점이 존재하지만 구간 척도, 즉 등간 척도는 절대 0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꼭 구분해 두세요. 2번, 다음 중 자료의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명목 척도 보면 단순히 측정 대상의 특성을 분류하거나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숫자를 부여한다. 명목 척도는 문자일 수도 있지만 숫자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숫자의 대소라든지 이런 것에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써 있는 대로 특성을 분류하거나 확인하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것이죠. 올바른 내용이고요. 서열 척도는 대소 또는 높고 낮음 등의 순위만 제공할 뿐 양적인 비교는 할 수가 없죠. 간격이 동일하다라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3번의 등간 척도, 순위를 부여하되 순위 사이의 간격이 동일하여 양적인 비교가 가능한 것이 등간 척도죠. 4번 비율 척도, 측정값 사이의 비율 계산이 가능한 척도이며 절대 0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앞부분은 맞지만 뒤에 절대 0점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틀렸죠. 비율 척도는 절대 0점이 존재합니다. 3번 성별을 구별하는 데 사용되는 척도는? 자, 성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범주인데 남자 여자 생각해보면 숫자로 표현했을 때 그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없죠. 누가 더 크다 작다 못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명목 척도라고 했죠. 그래서 순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 명목 척도. 다음 내용에 사용된 척도는 1 해서 서울특별시, 2 해서 경기도, 지역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지역들 범주잖아요. 자, 그리고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순서가 없죠. 그럴 때 명목 척도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측정 대상의 특성을 분류하거나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숫자로 바뀌어도 그 값이 크고 작음을 나타내지 않고 범주를 표시하는 경우로 이것은 명목 척도이다. 5번 보기에서 사용되는 척도는 무엇인가? 보면 매우 불만족, 불만족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자, 이 경우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 어떤 게 더 높고 어떤 것이 낮다라는 개념이 있죠. 하지만 그 간격이 동일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저희가 서열 척도라고 하죠. 크기의 대소가 있으면서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는 서열 척도, 순위 척도, 순서 척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달이라던가 선호도, 만족도 이런 것들이 서열 척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순위만 제공할 뿐
양적인 비교는 불가능한 척도는, 자, 영적인 비교가 안 되고 순위만 제공한다? 바로 서열척도죠. 자, 그래서 서열척도에 대한 설명 보셨고, 다시 한번 명목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랑 이렇게 문제를 같이 보는 것은 문제 보고 답 맞추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하고 설명들을 저랑 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시면서 암기하시라는 거죠. 여러 번 보는 것도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명목척도 같은 경우는 단순히 측정 대상의 특성을 분류하거나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성별과 혈액형이 대표적이고, 등간척도라는 것은 순위를 부여하되 순위 사이의 간격이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양적인 비교가 가능하죠. 덧셈, 뺄셈. 그리고 절대 0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도계 수치나 물가 지수를 예로 들 수 있고, 비율척도 같은 경우는 절대 0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측정값 사이의 비율 계산이 가능하죠. 곱셈, 나눗셈 가능하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서열척도고요. 다음 중 비율척도에 대한 예시로 적절한 것은, 비율척도라고 한다면 절대 0점이 있는 거 고르시면 되죠. 0이 없다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는 몸무게와 나이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출생지 같은 경우는 명목척도, 선호도 같은 경우는 서열척도, 온도는 등간척도이고, 여기 있는 몸무게 나이처럼 절대 0점이 존재하는 게 비율척도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죠.